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원천징수 관련된 연수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현중기업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고요. 여러분 교재에 펼쳐 놓으신 상태로 보세요. 글씨가 좀 작아서 보기가 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도 화면으로 그 내용은 좀 보이게 해드리긴 할 건데 교재를 가지고 계시다는 전제 하에 가끔은 이제 프로그램 메뉴 요쪽으로 오른쪽을 보이게 하려면 교재 모양이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약간 바뀌어서요. 요거를 원래 방화대로라고 교재에 돼 있는 거를 방화대로를 공항대로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되는데 이게 한글로 된 글자 버전이 달라가지고 여러분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검색되는 도로명 주소로 바꿔놨으니까 이 빨간색 글씨로 수정해가지고 연습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게 입력할 게 되게 많아요. 원천징수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는 또 특히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메뉴를 웬만하면 다 연습을 좀 해봐야 돼가지고 그래서 실제 기출문제보다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하나씩 하는 걸 좀 연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현중기업이라서 제가 현중기업을 열어놨고요. 현중기업의 원천징수 탭에 사원 등록 메뉴를 이렇게 열어서 바로 이제 같이 조금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자, 현중기업 회사 코드 5002번에 입력할 거고요. 1번부터 이제 순서대로 입력하겠습니다. 1번 다음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생산직 사원 윤한평이고요. 100번 코드의 사원 등록사항을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윤한평의 입사 연월일은 2025년, 요 글씨 조금 더 땡길게요. 2025년 2월 1일이다. 여기까지 먼저 입력할까요? 뭐 너무 많아갖고 빠뜨리면 안 되니까. 자, 4번 코드 100번으로 하기로 했죠. 자, 성명은 윤한평입니다. 윤한평 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거니까 엔터 치시고. 자, 윤한평 사원에 대해서 자, 우리 주민등록번호 입력할까요? 690 요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옆에 걸 입력하실 수 있어서 690301 1589632 요렇게 되고요. 입사 연월은 지금 현재 2월 1일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좀 땡겨서 입사 연월 2025년 2월 1일이다. 내국인인데요. 내국인 여기 체크하시고 내국인 하는데 아까 생산직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생산직 체크할게요. 여기에 생산직은 10번. 생산직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00번 코드 요거 100 순서대로 생산직 체크했고 생산직 그다음에 100번 코드 입력했고 윤한평 입력했고요. 자, 입사 연월 클릭 25년 2월 1일 체크했고 주민등록번호 입력됐습니다. 자, 하시고 자, 여기에 자, 내국인이고요. 거주자고 상시근로자. 거주자는 원래 그냥 기본 세팅이 거주자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근로계약 1년 이상의 상시근로자이고요. 자, 옆에 국외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했는데 해외 건설이나 원형어선 등의 근로자 또는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 국외근로가 7번 칸에 여기 자, 좀 갖고 와서 해외 건설이나 그다음에 원양어선이다 그럼 500만 원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국외근로자면 1번 체크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사원 등록 메뉴로 와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단일 세율 적용은 외국인만 하는 거라서 부하셔야 되고 이거는 내국인은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 아니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잖아요. 생산직은 아까 맞다라고 했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자료 문제를 보면서 좀 해드려야 돼가지고 자, 주소가 07, 이게 우편번호를 주면 우편번호로 조회하시면 돼요. 07 없으면 그냥 우편번호 없이 주소만 주면 수작업으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우리 07618을 조회해 볼게요. 자, 여기에 주소 해가지고요. 07618 하면 이렇게 자료가 조회가 되고 뭐 07618 뭐 07618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회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뭐 아까 공항대로 47이었나요? 47 이렇게 하셔도 돼요. 47. 그래서 도로명으로 입력하셔야 되죠. 공항대로 47 맞나요? 공항대로 47이고 공항동 괄호 여기까지 연결해서
왔다 갔다 좀 정신없지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 공항동 07618 주소 정확하게 입력됐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고쳐가지고 연습할게요. 자, 유남평은 연말 현재 세대주래요. 세대주 조금 이따 체크할 거고요. 자,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건강보험료 보수 월액, 고용보험 보수 월액이 각각 500만 원. 이게 원래 이렇게 똑같이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시험 문제니까 각각 500 입력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메뉴로 다시 가서 세대주는 어디 있냐면 부양가족 명세의 세대주예요. 세대주 기본 세팅 세대주 돼 있죠. 세대원이다 그러면 2번 하시는데 여기는 세대주니까 다시 건드리지 말고 세대주 맞으면서 그러니까 바꾸는 방법만 보여드린 거예요. 세대주가 세대원이라고 하면 바꾸시는 거고 세대주가 맞다 그러면 그냥 여기 세대주라고 적혀 있으니까 잘 돼 있는 거예요. 자, 기본사항에 아까 국민연금 보수월액 500만 원. 자, 그다음 건강보험 보수월액 500만 원. 자, 하시고 엔터 그냥 치시는 거 엔터 치시면 돼요. 일단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말고. 자, 우리 고용보험 보수월액도 문제에서 500이라고 줬으니까 그냥 준 대로 엔터 쳐놓으세요. 그래서 500 입력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준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입력을 했고요. 자, 지금 현재 빠뜨린 거가 없어야 돼요. 자, 천천히 가고. 이게 제가 말을 하다 보면 지금 저는 말도 하고 입력도 하고 화면도 보고 있고 책도 보고 있고 네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뭘 하나를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께 형광펜 칠하면서 하나씩 입력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 연습하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 적용할 거고요. 생산직이긴 하지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비과세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두 가지 먼저 장기요양보험하고 여기 건강 밑에 장기요양보험 적용 여 돼 있으니까 잘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재 여 돼 있으니까 잘 돼 있는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죠. 하시고 생산직이긴 한데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다 부 맞습니다. 자, 적용 안 할 거다 부 맞고요. 자, 유남평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120%로 원천 징수하기를 원하여 절차에 맞게 이를 신청하였다. 이게 정확하게 신청이 됐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냅두시는 건데 이 사람은 간이세액표에 120%를 적용하고 싶어요. 그럼 추가사항 가서 하셔도 되고요. 사실 소득세 적용률 이거 누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냥 추가사항에서 체크할 거예요. 소득세 적용률 120%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되셨죠? 그래서 기본사항하고 추가사항 다시 보시면 120% 돼 있죠. 이렇게 내려가서 보시면 요거를 바꾸란 얘기예요.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유남평 거는 입력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배우자, 장남, 차녀, 차남, 모친, 동생을 입력을 할 건데 무턱대고 다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아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리기 해서 여기까지 읽었죠. 자, 가능한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가정하고 입력을 할 건데 형광펜 색깔을 좀 바꿔서 본인 아닌 사람 거 좀 입력을 해보자면 자, 아래 항목에 대한 입력을 하는데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입력 안 할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공제 대상 입력 시에는 연습을 위해서 위탁관계도 입력하기로 했어요. 자, 지금 현재 자료로 배우자부터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형자는요 배우자긴 한데 배우자는 소득만 없으면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 딱 봤더니 뭐예요? 자, 사업소득 금액이 130만 원이에요. 그럼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정형자는 그래서 입력하시면 안 되고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입력하지 않기로 하며 해당되니까 요거 입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남 윤재량 960312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보면 되거든요. 자, 잘 모르겠다. 뭐 사실은 뭐 계산하시면 되긴 하는데 장남이다 그러면 자녀죠. 코드 누르셔가지고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가 직계비속입니다. 하시고 이름이 지금 윤재량이었죠. 네, 윤재량 입력하시고 내국인이다. 주민번호를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960312 그 다음에 1896527 했더니 29살이에요. 어우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삭제. 근데 아니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계산기로 실제 현장에서는 계산기를 실제로 들고 계시잖아요. 지금 올해가 2025년이다. 그럼
자, 2025년에서 빼기를 하셔가지고요. 지금 이 윤재량이 1996년생이죠. 1996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빼면 29세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20세 이하인 사람만 기본공제가 되니까 만약에 윤재량이 장애인이라면 입력하시면 되는데 지금 윤재량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소득은 없는데 나이가 29세라서 윤재량은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윤재량은 입력 안 한다. 왜? 나이 때문에. 자, 차녀가 05년생. 그러면 아까 계산기로 다시 해볼까요? 05년생이다. 뭐 산수로도 되는데 자, 2025년에서 자, 05년생이면 2005년이죠. 딱 봐도 20세 빼기 하셔갖고 2005니까 2005년생. 됐죠? 나이 딱 20살이다. 딱 20살이면 공제 가능한 건데 딱 20살까지는 되죠. 왜냐면 해당 연도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가능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해당 연도에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럼 여기다 우리 윤명량이죠. 차녀가 05. 자, 대학생이고 소득 없으니까 차녀 입력할 거예요. 연말관계에 클릭해놓고 코드 클릭하시면 자녀니까 자녀 손자녀 4번 칸 체크 4번 체크하시고 윤명량 하시고요. 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할게요. 자, 윤명량 05 0705 그 다음에 가운데 하이픈 없어도 됩니다. 입력 안 해도 되고 403 2227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20세 이하 체크 됐죠? 자, 20세 이하 공제 가능하고요. 일단은 추가 공제는 조금 이따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윤명량. 자, 윤명량 입력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그 다음에 그래서 차녀는 입력을 했어요. 차녀는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얘가 이제 20세인데 연도 중간에 20세였던 날이 단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차남 윤삼량은 더 어리니까 12년생이면 더 어리죠. 나이로는 괜찮고 소득 없으니까 윤삼량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되셨죠? 본인 원래 입력하는 거고 자, 차남 입력하는 거고요. 됐죠? 자, 차남까지 입력할게요. 좀 왔다 갔다 좀 정신없지만 자, 차남도 역시 알았으니까 4번 그냥 숫자 누르시면 돼요. 윤삼량 자, 하시고 1번 주민등록번호 입력할게요. 자, 윤삼량 1203 하시고 자, 351342 351342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역시 20세 이하이고요. 엔터를 일단 치고 넘어갈게요. 나머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것까지만 보고 옆에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볼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면 헷갈려요. 자, 하시고 모친 한길력. 여러분 46년생이면 연도 계산해 보세요. 자, 계산기 46년생 2025년에서 빼기 한참 나이 많으세요. 연세 많으세요. 1946 하시면 79세 경로자까지 돼요. 그쵸? 그러니까 계산기로 연도를 빼버리면 돼요. 빼시면 나이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그럼 한 김에 입력할게요. 모치는 자, 한길력 공제 가능하죠. 소득이 없으시니까 여기에 코드 누르셔가지고요. 자, 본인의 직계존속인가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가요? 모친이라고 하면 본인 직계존속이에요. 장모님 이러면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지만 자, 그래서 1번 한길력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셔야죠. 자, 460701 문제에서 준 대로 하시고 2896326 하시면 되고요. 자, 60세 이상이시고 경로자 조금 이따 체크하겠지만 일단 요건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하고 한길력까지 입력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거를 먼저 찾아가는 거고요. 자, 모친 한길력 입력한다. 자, 동생 윤두평인데요. 73년생이면 당연히 지금 유남평 나이랑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20세 초과예요.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장애인이라서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는 괜찮아요. 그런데 소득 금액이 600만 원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득이 없다 그러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윤두평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300만 원 초과하면 분리과세 안 되고 무조건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지금 기타 소득 금액 600만 원이라는 거는 종합 소득 금액 600만 원이라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생은 입력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입력해야 되는 사람이 몇 명? 4명이다. 본인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봤더니 장애인은 동생 빼고는 없고, 자, 그럼 이제 추가 공제를 다시 입력해 볼게요. 자, 추가 공제를 입력하실 때, 뭐, 이 주민등록번호로 웬만한 것들이 좀 커버는 됩니다만, 일단 뭐 정확하게 입력됐나 볼게요. 유남평은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딱 보니까 주민등록번호가 1로 시작했으니까 남성이죠.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안 돼요. 여성이 아니니까. 그럼 한부모가 되느냐? 자, 한부모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배우자가 지금 부녀자 공제는 남성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가니까 부녀자가 아예 체크박스가 체크가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실제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는 적용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공제를 못 받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배우자가 진짜로 없어야 한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부모는 아니에요. 배우자가 있으니까. 됐죠? 그럼 이거 체크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윤명량 같은 경우에 좀 대학생 뭐 윤명량, 윤삼량은 이제 차녀 차남은 대학생, 초등학생, 그다음에 소득이 없다. 요렇게 나오죠. 자, 소득이 없으니까 그냥 공제는 가능한데 여러분 8세 이상의 자녀 얘네들이 입양 신고가 됐단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출산 입양은 올해 출산이 있거나 입양이 있었으면 여기 클릭해가지고 얘가 첫째다, 둘째다, 셋째다 체크를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얘네들이 윤명량이 8세 이상의 자녀로서 기본공제 대상인가 일단 기본공제 되는 거 확인하고 8세 이상 맞으니까 여 체크되는 게 맞아요. 여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클릭이 돼서 여기서 윤명량과 윤삼량의 자녀가 둘 다 체크가 되어야 하고 한길녀는 장애인 아니었죠. 그러니까 경로우대만 70세 이상이니까 경로우대가 이게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하게 입력되면 웬만한 것들은 잘 몰라도 기본 세팅이 다 돼요. 되셨죠? 이게 이제 교재 그림이랑 좀 다른데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와보면 잠깐만 닫았다 열어볼게요. 닫았다가 사원등록 메뉴를 열어보시면 이게 부양가족 명세가 이 연말관계 번호로 1년 번호가 조금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우리 뭐 383쪽에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순서는 입력 순서는 상관없어요. 입력하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뭐부터 입력해야 된다. 이거 질문하시는데 입력 순서 상관없어요. 심지어 저한테 분개할 때도 차변부터 입력해야 돼요. 대변부터 입력해야 돼요. 처음에는 궁금할 수 있죠. 상관없어요. 어느 쪽부터 입력하셔도 상관없고 얘가 아까는 제가 분명히 한길녀가 제일 밑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렬이 돼요. 순서대로. 번호, 연말관계 번호 순서대로 정렬이 돼가지고 나오니까 가시고 다만 시험 문제에서 위탁관계를 입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위탁관계 이건 본인이고 얘네들은 이제 한길녀 위탁관계 여기서 코드 조회 해볼게요. 그러면 자 한길녀가 누구냐라는 거죠. 나의 모친이다. 모친 뭐 하시면 되고요. 윤명량 자녀였죠. 코드 조회 하셔가지고 자녀 4번 여기도 코드 조회 하셔가지고 4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위탁관계는 사실 시험에서 거의 잘 안 물어보는데 입력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연습 문제로 넣어놓은 거예요. 하시고 자녀 세액공제 다 설명 나와 있습니다. 밑에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프로그램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세 기본 이론만 충실하게 돼 있고 빠트림 없이 꼼꼼하게 입력하실 수만 있다 그러면 이건 어렵지 않게 우리 1-1번 문제는 푸실 수 있었을 거고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하고 닫기를 눌러서 저장하고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자, 빠뜨린 거 없이 정확하게 입력됐고요. 자, 2번으로 가셔서 자, 이게 이제 주소만 딱 정확하게 됐으면 완벽하게 오류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2번으로 가셔서 자, 형광펜으로 바꿀게요. 노란색으로. 자, 유남평 사원의 25년 근로소득에 대한 내역이고 자, 5월달 급여 입력하래요. 급여 자료 입력을 완성하래요. 자, 급상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니까 지급은 5월 31일 날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5월달 급여를 5월 31일 날 지급한다는 얘기죠. 자, 지급 내역이 기본급 500만 원, 비과세 식대 20만 원, 자가운전,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과세 대상 20만 원 줬고요. 자, 위에 수당 항목 외에는 수당 공제 등록 메뉴에서 수당 등록 공제 등록 그 메뉴에서 사용 여부 부로 체크하는 거 연습해 볼 거고요. 네, 시험 문제에서 특별히 말이 없으면 이건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는 전제를 줬으니까 해야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자동 계산 금액 반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수당 공제 등록을 한 후 해당 항목을 입력하기로 한다. 그럼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셔가지고요. 메뉴를 이쪽으로 좀 끌고 갈게요. 자, 이게 일단 수당공제 등록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수당공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기본급은 당연히 있어요. 기본급은 원래 과세고요. 자, 식대가 비과세가 있어요. 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과세 코드를 쓰래요. 지금 얘는 과세죠? 그러면 얘는 자, 자가운전 보조금 사용 안 할 겁니다. 부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부로 바꾸면 사용 안 하는 걸로 나오고요. 또 자, 이것도 안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본급하고 식대 빼고 자가운전 보조금 좀 이따 입력하고요. 기본급 식대 빼고 나머지를 사용 여부를 바꾸시면 돼요. 상여도 안 쓸 거다. 자, 직책수당 안 쓸 거다. 월차수당 안 쓸 거다. 식대는 쓸 거예요. 비과세 식대 쓸 거고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을 비과세 코드 안 쓸 거예요. 야간도 안 쓸 거고. 그러면 자, 과세 코드로 자, 똑같은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보조금인데 자, 요거를 과세 코드로 하면 그냥 여기서는 엔터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냥 엔터 치고 넘어오면 돼요. 그러면 자, 여가 하나, 기본급 하나, 식대 비과세 하나, 여기에 과세되는 자가운전 보조금 여 하나, 이렇게 세 개가 보일 거예요. 자, 닫아주시고요. 조금 있다가 그 입력하니 그렇게 보일 거고요. 자, 귀속연월이 지금 5월 달이라고 했어요. 5월이고요. 자, 매월 말일 지급이니까 5월 31일. 그래서 이렇게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이 보일 겁니다. 자, 금액은 이제 50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여기에서 문제에서 기본급 500만 원. 자, 식대 보세요. 500을 입력하는 순간 뭐가 쫙 생기죠. 그거는 채점에 반영이 안 된다. 뭐가 반영된다? 여기 2칸. 2칸이 반영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그래서 하시고 식대 20만 원. 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인데 자, 제가 엔터 아직 안 치고 있고요. 얘가 과세 코드로 잡았으니까 과세가 520이 돼야 돼요. 자, 엔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채점에 반영되는 게 2칸이고 조금 최종적으로 합계 금액으로 반영될 때는 이걸 가지고 반영을 하는 거지 옆에 있는 숫자는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을 안 했을 때는 자동 계산되는 거가 나오는 거라서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소득세 120, 간이세액표에 120%라고 한 게 반영된 것도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되셨죠? 이렇게 세 칸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닫기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필요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위 1번의 급여 자료를 근거로 위로 올라갈게요. 답안지는 됐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라. 완성하여라. 단 신고일 현재 전월 미환급세액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얼마? 11만 원이 있다. 자, 그러면 소득세는 얼마예요? 1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가 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원천징수 신고는 원래 시험은 반기별 아니고 그냥 매월분 신고가 나옵니다. 매월하고 전월 미환급세액을 반영해라. 급여자료 입력한 다음에 후속 조치로 이거 서식 작성하는 거예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열어보시면 지금 5월달 급여죠. 5월 귀속이 5월달이고요. 여기도 5월, 지급도 5월이잖아요. 같은 달 5월. 신고 구분은 그냥 엔터 치시면 돼요. 정기 신고로. 그러면 좀 전에 입력한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되고요. 신고 구분은 매월이다. 요거예요. 요거 반기로 바꾸라는 문제 나온 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월 신고분으로 갈 거고요. 자, 내려가서 보시면 12번에 보세요. 이 화면의 제일 아래쪽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여기서 11만 원 입력하시면 안 되고 10만 원 입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11만 원이니까 지방소득세를 빼고 1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하시고 닫기를 누르시면 돼요. 저장을 하면. 저장. 닫기 누르면 저장 불러와요. 닫기. 저장 탭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저장 됐나 볼까요? 이행상황 신고서 해서 5월. 엔터를 그냥 치시면 저장된 게 보이거든요. 저장된 거 저장됐잖아요. 10만 원짜리. 그쵸? 그래서 닫기 이렇게 나가요. 이번에는 왜 저장 안 물어봐요? 제가 수정한 게 없으니까. 자,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1-1번에서는 뭘 연습했어요? 1-1번은 사원 등록 메뉴. 그쵸? 자, 그 다음에 1-2번에서는 2-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통틀어서 급여자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 줄여서 그냥 이행상황 신고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급여자료 입력한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교재에 혹시 날짜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변경된 그림이 있으면 수정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제가 그 앞에 아까 요거 공항대로 요거 주소 바뀐 거 우리 정정표로 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데이터가 지금 제가 원천징수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열었을 때 이렇게 어차피 이 문제는 상관은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게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데이터를 못 불러오거든요. 이게 불러왔을 때 못 불러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그 교재에 있는 연수 문제나 기출 이렇게 자꾸 데이터 갖고 오는데 실패, 이거는 프로그램 오류입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관련되는 내용들 있잖아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를 입력해야 되는 백업 데이터는 다 수정을 해가지고 4월 1일자 버전으로 제가 그 백업 데이터 수정을 해놨으니까 반드시 4월 1일자 버전으로 우리 백업 데이터를 다시 재설치하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설치하실 때 모든 파일에 적용, 그 다음에 덮어쓰기를, 그 파일을 덮었어야 기존 거가 삭제가 되고 새로운 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덮어쓰기를 반드시 클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현중기업에 대한 연습 문제 1-1번이 1-1번, 1-2번이 가장 정형화된 문제들입니다. 열심히 반복 학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